이 시간대에 시청률 두 자릿수요? 솔직히 꿈도 못 꿨죠. 첫 방송이 끝난 직후 한 종합 예능국 회의실, 다소 초췌한 얼굴의 연출 PD 이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실시간 시청률 그래프가 찍힌 종이를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프의 첫 60분, 특히 48분 지점부터 치솟은 곡선 한가운데에는 빨간 펜으로 굵게 적힌 이름 하나가 있었다. 김용빈. 트로트 무대에서 울림 있는 목소리와 단단한 팬덤을 가진 가수. 그러나 본격 예능 고정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게다가 프로그램은 안전한 스튜디오 토크쇼도 아니었다. 제목부터 부담스러웠다. 길 위의 왕자들 트롯 버전. 정해진 대본 없이 시골 버스와 낡은 게스트하우스를 전전하며 현지인과 부딪히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웃음과 눈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여행 버라이어티. 가수에게는 너무 낯선 장르였다. 첫 장면, 낡은 시골 버스와 불편한 침묵. 첫 방송의 오프닝은 충남의 한 바닷가 마을. 짙은 새벽 안개를 가르며 달려오는 파란색 농어촌 버스가 전부였다. 버스 안에는 카메라 4대, 고정 마이크, 그리고 어색하게 서로 거리를 둔 채 앉아있는 출연진 4명. 전직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인기 개그맨, 여행 유튜버, 그리고 마지막 창가 자리, 검은 비니와 회색 후드티를 눌러쓴 트로트 가수 김용빈. 카메라 감독이 손가락 셋을 접으며 조용히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자 버스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다. 3, 2, 1. 자, 첫 여행입니다. 다들 들뜨셨죠? MC 역할을 맡은 개그맨이 억지로 목소리를 높여보지만 버스 안은 어딘가 어색하게 울린 웃음 한 번으로 다시 고요해진다. 김용빈은 창밖을 잠깐 바라본다. 안개 너머로 비치는 새벽 바다, 굽이진 농로, 이른 시간부터 논두렁을 돌아보는 할머니들. 노래만 하면 되던 무대랑 완전히 다르네.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다. TV 조선 경연 프로그램 이후 예능에서도 잘할 것 같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정작 카메라 4대가 정면에서 자신을 겨누는 순간 머리는 새하얘졌다. PD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속삭이듯 들어온다. 용빈 씨, 일단 가볍게 한마디만 해줘요. 첫 여행 소감 같은 거.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도로 내려간다. 가볍게가 제일 어렵다니까. 그때 버스 앞자리에서 졸고 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몸을 뒤척이며 툭 김용빈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카메라가 동시에 훅 그쪽을 향해 돌아간다. 순간 스태프들 심장이 멎는다. 라이브 촬영 중 일반 승객의 예상치 못한 행동. 그러나 김용빈은 잠시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더니 허리를 곧게 세우고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아이고, 오늘 제 첫 예능인데요. 시청률보다 이게 더 떨립니다. 인생 선배님께서 그냥 제 어깨에 기대버리시네요. 버스 안이 폭소로 터진다. 할아버지는 잠결에 머리를 들며 미안허이 물결표 어깨가 푹신해서 그랬구먼 하고 중얼거리자 김용빈은 재빨리 받아친다. 그럼 시청률도 푹신푹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오늘 제 시청률 요정 맡아주시는 거예요. MC가 그 말에 다시 크게 웃으며 외친다. 오늘 시청률 떨어지면 다 저 할아버님 탓입니다. 버스 안, 그리고 모니터를 지켜보던 조정실에서 동시에 웃음이 터진 순간 PD의 눈에 떠있는 모니터 한쪽 그래프가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첫 10분, 동시간대 4위에서 3위로 상승. PD의 공포,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조정실 공기는 곧바로 무거워졌다. 라이브로 흐르는 시청률 그래프 옆에는 굵은 빨간 선 하나가 덧그려져 있었다. 바로 경쟁사에서 내보내는 대형 토크쇼의 평균 시청률. 10분 상승은 의미 없어. 30분, 45분 지점이 승부야. CP, 책임 프로듀서는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모니터를 노려본다. 특히 50분, 거기서 한 번 터뜨려야 해. 기억해요. 도훈 PD? 이도훈 PD는 그 말을 씹어 삼키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한 문장이 맴돌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 실패하면 여행 버라이어티는 당분간 편성도 못 받을 거다. 버라이어티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다. 먹방, 캠핑, 육아, 관찰, 안 해본 콘셉트가 없었다. 그 속에서 트로트 가수들과 떠나는 시골 여행, 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회의와 반려를 넘어 겨우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능 신인 김용빈이 있었다. 팬덤의 화력, 트로트 열풍, 중장년층 시청자의 지지. 모든 숫자가 그를 향하고 있었다. 그래서 PD는 더 두려웠다. 가장 많이 기대를 모은 사람일수록 가장 크게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첫 번째 위기, 노잼이다. 실시간 반응. 버스는 바닷가 마을을 한 바퀴 돌아 오래된 어촌 마을에 도착했다. 첫 번째 미션은 현지인과 함께 아침밥 한 끼 해결하기. 카메라가 여러 갈래로 흩어지고 출연진은 각자 흩어져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유튜버는 이미 잔뜩 준비된 멘트와 리액션을 쏟아냈다. 개그맨은 특유의 과장된 몸짓으로 현지 할머니들을 웃겼다. 반면 김용빈은 마을 입구에서 한참이나 주저앉아 있었다. 카메라 한 대가 그를 따라붙으며 조용한 숨소리와 함께 그의 망설임을 그대로 잡아냈다. 노래하라면 할 수 있는데 문 두드리고 말 걸고 웃겨야 한다고? 이어폰 안에서 PD의 목소리가 들린다. 용빈 씨, 한 집만 두드려봐요. 긴 말 필요 없고 그냥 제가 밥 얻으러 왔습니다 하고 웃으면 돼요. 그 말이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 머릿속에는 불현듯 과거 경연 프로그램에서 혹독한 심사평을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신은 무대에 올라왔으면 그 순간만큼은 프로여야 합니다. 손에 땀이 배어 문고리가 미끄러졌다. 김용빈은 크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결국 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저 트로트 가수 김용빈인데요.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주민한다. 그 순간 조정실 옆 SNS 모니터 담당 작가가 얼굴을 찌푸렸다. 어라, 댓글이. 실시간 채팅창에는 이런 글들이 쑥쑥 올라오고 있었다. 용빈이 왜 이렇게 긴장했냐 키키키키윽. 노잼 모드 돌입. 예능감 있다더니 조용한데. 그 사이 시청률 그래프는 다시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4.7%, 4.5%, 4.3%. PD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그대로 스태프들에게도 전염된다. 이대로 가면 첫 회부터 망하는 건가? 전환점 작은 밥상에서 터진 한마디. 문이 삐걱 열렸다. 하얀 머리칼에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가 고개를 내밀었다. 예능 촬영이라고? 아침도 안 먹고 왔어? 네, 오늘 처음 여행 와서요. 밥이 제일 무섭습니다. 할머니가 피식 웃는다. 밥이 무서우면 어쩌냐. 연예인도 사람이여. 밥 잘 먹고 다녀. 들어와. 조그마한 부엌 식탁에 김치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그리고 갓 지은 흰쌀밥이 놓였다. 카메라는 그 소박한 밥상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장면을 천천히 훑는다. 할머니가 숟가락을 건네며 묻는다.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밥도 카메라 의식하면서 먹냐? 그 순간 김용빈의 눈동자에 잠시 장난기가 번쩍였다. 긴장과 두려움이 겹겹이 쌓여있던 마음 언저리에서 어딘가 익숙한 감각이 올라왔다. 네, 밥알 수만큼 시청률 떨어질까봐 원래는 3알씩만 먹으라고 하시거든요. 뭐요? 그걸 누가 정했대? 아, 저희 PD님이요. 밥 3알만 먹고 시청률 3배 올리래요. 부엌 안에 있던 카메라 감독부터 조정실의 스태프들까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이어폰 너머에서 PD의 목소리가 크게 튀어나왔다. 야, 그거 방송 나가면 나 악마 되잖아. 김용빈은 일부러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숟가락으로 밥을 잔뜩 퍼올렸다. 자, 그럼 오늘 시청률은 밥그릇 한 그릇만큼 올라가길 바라면서. 그는 그렇게 말하더니 숟가락을 크게 벌려 밥을 한가득 입안에 넣었다. 입가에 묻은 밥알을 장난스럽게 손등으로 닦으며
편집하지 마세요. 하고 웃었다. 생방송에 가까운 편집 시스템 덕분에 이 장면은 거의 그대로 10분 뒤 화면에 송출되었다. 그리고 그 직후 시청률 그래프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4.3% 오른쪽 화살표 5.1% 오른쪽 화살표 5.8%. SNS에는 새로운 반응들이 올라왔다. 밥 새 알 키키키키윽 PD 디스 뭐냐고 키키키윽. 트로트 할 때보다 예능이 더 잘 맞는 것 같은데? 사람 냄새 나서 좋다. 할머니랑 케미 미쳤다. 두 번째 의기 경쟁 프로그램의 폭탄.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첫 방송 35분이 지나갈 즈음 조정실의 공기가 다시 뒤집혔다. 경쟁사의 대형 토크쇼에서 갑작스럽게 톱스타의 깜짝 결혼 발표 소식이 터진 것이다. 잠깐, 실시간 검색어 좀 봐봐. 작가 한 명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1위, 결혼 발표. 2위, 해당 배우 이름. 3위, 경쟁사 프로그램 이름. 그리고 4위 한켠에 간신히 걸려있는 이 프로그램의 제목. 시청률 그래프는 다시 요동쳤다. 5.8%에서 5.0%, 4.6%. 붉은 선으로 표시된 경쟁사의 시청률은 9%에서 11%까지 치솟았다. CP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이제부터야. 여기서 못 버티면 그냥 한번 웃기고 끝난 프로그램 되는 거야. PD는 깊게 눈을 감았다 뜨며 누군가를 찾듯 모니터를 훑었다. 그리고 한 화면에서 멈췄다. 바닷가 절벽 위 전망대. 해가 떠오르는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김용빈. 그 옆에는 아직 잠이 덜 깬 듯한 출연진. 그리고 작게 흔들리는 촬영용 드론. PD는 이어폰에 대고 짧게 명령했다. 용빈 씨,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마음 여는 얘기 하나 해줘요. 진짜로. 순간 김용빈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했다. 마음 여는 얘기. 그동안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머릿속 끝에 걸려 있었다. 경연 당시 탈락 위기 속에서 버티며 혼자 울었던 밤. 아버지의 병원비를 걱정하던 어린 시절. 그리고 예능도 잘해야만 살아남는다. 는 농담 같은 현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당겨잡았다. 조용히 들리는 숨소리, 멀리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아직 완전히 밝지 않은 하늘의 푸른 기운. 장면은 마치 한 편의 무대처럼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다.